20년 전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에서 억울하게 눈을 감았던 아버지의 비명이 아직도 생생하게 들리는 듯한 그곳. 깨진 유리창 사이로 들어온 달빛만이 앙상한 철골을 비추는 폐건물의 어둠 속에서 주하늘은 마침내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원수 진태석의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이 숨막히는 대치 상황, 상상만 해도 손에 땀이 쥐어지시죠? 주하늘이 자신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원수이자 사랑하는 여자인 차정원마저 해치려 했던 진태석을 끝장내겠다며 불러낸 곳은 다름 아닌 20년 전에 비극이 서린 그 폐건물이었습니다. 짓다 만 콘크리트 벽들이 유령처럼 둘러선 건물 내부,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비릿한 쇠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서 두 남자의 눈빛은 살기로 번들거렸습니다. 진태석의 얼굴은 주하늘의 악력에 눌려 시뻘겋게 달아오르고 있었고 허공을 휘젓는 그의 다리는 바닥에 널브러진 자재들을 걷어차며 요란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진태석이 컥컥거리며 마지막 발악을 하던 찰나 건물의 낡은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리고 또각또각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가 텅 빈 공간을 울렸습니다. 그 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공난숙이었습니다. 그녀는 폐건물의 삭막하고 황량한 풍경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화려한 차림으로 마치 이 비극적인 누아르 영화의 관객이라도 되는 양 팔짱을 낀 채 싸늘한 미소를 머금고 두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먼지 쌓인 바닥을 혐오스럽다는 듯 쳐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진 회장, 꼴이 이게 뭐야? 천하의 진태석이 고작 애송이한테, 그것도 자기가 죽인 사람의 아들한테 이 더러운 폐건물 바닥에서 목이 졸려 헐떡거리는 꼴이라니. 정말 봐줄 수가 없네. 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주하늘은 분노에 차올라 소리쳤습니다. 비켜. 이 인간은 오늘 내 손으로 죽여. 우리 아버지가 여기서 바로 이 차가운 바닥에서 당한 그대로 갚아줄 거야. 주하늘의 눈에는 20년 전 이 폐건물 옥상에서 힘없이 떨어져 쓰러져 있던 아버지의 잔상이 겹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공난숙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주하늘에게 다가가 나직하게 악마의 속삭임처럼 말했습니다. 하늘아, 손 떼. 여기서 이 인간 죽이면 너만 살인자가 되는 거야. 내가 감옥에 가면 차정원은 누가 지키니? 저 인간 죽여서 편하게 해주지 말고 살려서 지옥을 보여줘야지. 가진 걸 다 잃고 명예가 바닥에 떨어져서 쥐새끼처럼 사는 꼴을 보는 게 진짜 복수 아니겠어? 공난숙의 그 차분하고도 섬뜩한 현실적인 조언이 주하늘에 폭주하던 이성을 간신히 붙잡았습니다. 차정원, 그 이름 세 글자가 주하늘의 손에 들어갔던 힘을 서서히 풀게 만들었죠. 주하늘은 거칠게 진태석을 시멘트 바닥으로 내팽개쳤습니다. 쿨럭, 쿨럭. 진태석은 먼지 구덩이에 나뒹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진태석이었지만 그는 고마워하기는커녕 도끼 어린 눈으로 두 사람을 노려보며 쉰 목소리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너희들, 내 오늘을 절대 잊지 않겠다. 반드시 내 손으로 찢어 죽일 거야. 이 폐건물이 너희들의 무덤이 되게 해주마. 공난숙은 그런 진태석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네. 당신 딸 차정원이 살아있는 한, 그리고 그 애가 당신의 실체를 아는 한, 당신은 끝난 거야. 라며 싸늘하게 뒤돌아섰습니다. 폐건물의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진태석의 분노에 찬 절규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한편 건양가 자택에는 차정원을 대신해 독이 든 와인을 마시고 쓰러졌던 한혜라가 힘겹게 눈을 뜨는 모습이 그려졌는데요. 숨쉬기 힘든 듯 가쁜 숨을 내쉬는 헤라의 곁을 정원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헤라가 눈을 뜨자 정원은 왈칵 눈물을 쏟아내며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을 터뜨렸습니다. 왜 그랬어요? 도대체 왜? 나 같은 것 때문에 목숨을 걸어요?
당신 욕심 채우려고 거짓말로 점철된 인생을 살았으면서 나 버리고 잘 살았으면서 왜 마지막 순간엔 엄마 흉내를 내냐고요. 정원의 오열에 헤라는 떨리는 손을 들어 정원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도 눈물이 고여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 정원아. 널 낳아놓고 지키지 못한 죄, 이렇게라도 갚고 싶었어. 내가 내 딸이라서. 그래서 머리보다 몸이 먼저 움직였나 보다. 널 잃으면 나도 살 수 없을 것 같았어. 그동안 헤라를 향해 쌓아왔던 증오와 원망의 거대한 벽이 그 한마디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원은 헤라의 손을 잡고 얼굴을 파묻은 채 엉엉 울었고 문 밖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세미 역시 입을 틀어막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세미는 조용히 들어와 정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우리 아빠가 언니한테 한 짓, 그리고 엄마가 언니한테 줬던 상처들, 내가 다 미안해요. 이제 우리가 가족이 되어줄게요. 아빠가 언니를 또 해치지 못하게 내가 언니 편에 설게요. 진태석이라는 악연으로 얽히고 설킨 세 모녀가 비로소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나는 가슴 뭉클한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도 잠시 주하늘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옷은 폐건물의 먼지와 진태석과의 몸싸움 흔적으로 엉망이 되어 있었고 눈빛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는데요. 정원은 하늘의 모습을 보자마자 그가 어디에 다녀왔는지 직감했습니다. 하늘은 정원에게 폐건물에서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 폐건물 바닥에 그놈을 눕히고 목을 조르는데 20년 전 아버지가 느꼈을 공포가 느껴지더라. 당장이라도 숨통을 끊어버리고 싶었어. 그런데 내 얼굴이 떠오르더라. 내가 살인자가 되면 너는 또다시 혼자가 되잖아. 하늘의 고백에 정원은 그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등에서 느껴지는 떨림이 정원에게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잘했어요, 하늘씨. 진태석은 죽음으로 편해지게 둬선 안 돼요. 법의 심판을 받게 해서 그가 쌓아올린 모든 명예와 돈을 잃고 처참하게 무너지는 꼴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봐야 해요. 그게 진짜 복수예요. 우리 합법적으로 그 사람을 매장시켜요. 정원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로 숨어 지내지 않겠다는, 악마에게 지지 않겠다는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하늘 역시 정원의 말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우리 아버지가 죽던 날의 진실, 그리고 너를 2번이나 죽이려 했던 살인미수 혐의. 증거는 차고 넘쳐. 놈이 빠져나갈 구멍을 모조리 막아버리자. 그날부터 정원과 하늘의 치밀하고도 은밀한 공조가 시작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먼저 공난숙을 찾아갔습니다. 공난숙은 진태석의 몰락을 바라고 있었기에 결정적인 키를 쥐고 있는 인물이었죠. 정원은 난숙에게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당신이 진태석을 무너뜨리고 싶어 한다는 거 알아요. 우리와 손을 잡죠. 당신이 알고 있는 진태석의 비자금 장부, 그리고 과거 주하늘 씨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의 알리바이 조작 증거 우리에게 넘겨요. 난숙은 와인잔을 흔들며 흥미롭다는 듯 웃었습니다. 내가 왜? 너희들이 진태석을 잡으면 나한테 득될 게 뭐지? 난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해. 이에 하늘이 나섰습니다. 진태석이 무너지면 건양그룹은 공중분해될 겁니다. 그때 어머니가 원하시는 알짜 유통계열사 하나 챙길 수 있게 돕겠습니다. 어차피 진태석이 감옥 가면 그 재산은 묶일 테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태석이 당신을 토사구팽하려 했던 증거,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의 말에 난숙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잠시 계산기를 두드리는 듯 하더니 그녀는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좋아. 거래 성립. 진태석, 그 인간 파멸하는 꼴 나도 보고 싶었거든.
감히 나를 이용해 먹으려 들어. 난숙은 비밀 금고의 열쇠를 건네며 덧붙였습니다. 이 안에 너희가 원하는 모든 게 들어있다. 진태석의 목줄을 확실하게 끊어놔. 동시에 정원은 세미의 도움을 받아 진태석의 서재에 잠입했습니다. 진태석이 정원에게 독이 든 와인을 권했던 날, 그가 사용했던 독극물 구매 내역과 당시 상황이 녹음된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서였죠. 다행히 태석은 자신의 집안에서는 보안을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었고, 세미는 아빠의 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세미는 떨리는 손으로 금고를 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미안해. 하지만 이건 아니잖아. 언니를 죽이려는 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아빠가 죗값을 치르고 다시 새 사람이 되길 바래.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진태석은 자신이 독을 탔던 와인을 마시고 기절했다가 깨어난 뒤 극심한 두통과 함께 분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모른 채 여전히 왕처럼 군림하려 했습니다. 차정원, 감히 나를 능멸해? 내 딸이라는 게 밝혀지면 내가 봐줄 줄 알았나 본데 천만에. 내 앞길을 막는 건 핏줄이라도 용서 못해. 그는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고함쳤습니다. 당장 차정원을 납치해. 이번엔 실수 없이 처리해. 쥐도 새도 모르게 바다에 던져버리라고. 내 눈앞에 다시는 띄지 않게. 정말이지 반성이라곤 눈곱만큼도 없는 구제불능의 악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진태석의 그 명령은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비서실장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머뭇거리며 회장님, 지금 검찰에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라고 보고했기 때문이죠. 진태석이 당황하며 검찰? 무슨 소리야? 그놈들이 감히 여길 어디라고? 라고 외치는 순간 회장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사들과 형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정원과 하늘이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마치 심판의 날을 알리는 사자들처럼 말이죠. 진태석 씨, 당신을 살인 미수, 살인 교사, 그리고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검사가 체포영장을 들이밀자 진태석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증거 있어? 내가 누군지 알아. 감히 어디서 행패야. 내 변호인단이 오면 너희들 옷 다 벗게 해줄 거야. 라고 발악했죠. 그때 정원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증거요? 여기 넘치도록 있는데요. 정원은 세미가 찾아낸 독극물 구매 내역과 자신이 녹음해둔 대화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죽어드리죠. 기꺼이. 라고 외치던 정원의 목소리와 그래, 죽어라. 내 딸이어도 상관없어. 넌 내 5.1 뿐이야 라고 중얼거리는 진태석의 소름 끼치는 육성이 회장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진태석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함정이야. 녹음이 조작됐어. 라고 소리쳤지만 하늘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20년 전 폐건물에서 제 아버지를 밀어서 죽게 만든 그날의 목격자 진술과 당신이 매수한 형사의 자백, 그리고 공난숙 회장이 제공한 알리바이 조작 내역까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끝났어. 하늘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드디어 밝혀냈다는 감격과 눈앞의 악인을 향한 분노가 뒤섞인 눈물이었죠.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진태석은 발버둥 쳤습니다. 그는 정원과 하늘을 번갈아 노려보며 입에 담지 못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차정원, 주하늘, 너희들이 나를 감옥에 보낸다고 내가 끝날 것 같아? 난 진태석이야. 건양그룹 회장이라고. 내가 나가면 너희들부터 갈기갈기 찢어 죽일 거야. 내 돈과 힘으로 너희들 뼈까지 발라버릴 거라고. 두고 봐. 내 복수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 그의 광기 어린 외침에
형사들조차 혀를 내둘렀습니다. 자신의 친딸을 2번이나 죽이려 하고도 모자라 감옥에 가는 순간까지 복수를 다짐하는 그의 모습은 인간이라기보다는 지옥에서 기어 나온 악귀에 가까웠습니다. 정원은 그런 태석을 보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영원히 거기서 나오지 못할 거예요. 그 안에서 당신이 저지른 죄들이 당신의 목을 조르는 걸 느끼며 고통 속에 살아가세요.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냥 괴물일 뿐이에요. 태석이 끌려나가고 텅 빈 회장실에는 정원과 하늘, 그리고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온 헤라와 세미가 남았습니다.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거대한 악을 물리친 안도감과 함께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상처들이 쓰라리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드라마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화면은 감옥 독방에 갇힌 진태석의 얼굴을 클로즈업하며 마무리되었는데요. 그는 칙칙한 죄수복을 입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아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반성의 기색은커녕 더 짙어진 도끼가 서려 있었죠. 그리고 입가에 기괴한 미소를 띠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차정원, 내가 내 딸이라고. 핏줄이 당긴다더니 독한 건 나를 쏙 빼닮았구나.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감옥 아니라고 내가 손발이 묶일 줄 알아. 내겐 아직 아무도 모르는 히든 카드가 남았어. 내가 숨겨둔 그 아이가 돌아오는 날 건양은 다시 피바람이 불 거야. 그의 섬뜩한 독백과 함께 드라마는 엔딩 크레딧을 올렸습니다. 과연 진태석이 말한 히든 카드, 그 아이는 누구일까요? 감옥 안에서도 멈추지 않는 그의 복수심은 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까요? 정원과 하늘은 진태석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헤라와 세미에게 또 다른 위기가 닥쳐올까요? 다음 회가 미치도록 궁금해지는 충격적인 결말이었습니다. 이렇게 진태석의 악행과 그에 맞서는 주인공들의 연대, 그리고 끝나지 않은 공포를 암시하며 이번 에피소드의 막이 내렸는데요. 핏줄이라는 이름으로 얽힌 이들의 비극적인 운명이 과연 어디까지 치달을지 앞으로의 전개가 더욱 기대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드라마 리뷰 탐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